예, 안녕하세요. 네. 어쩌다 보니 개강을 토요일 날 하는 경우도 생겼는데, 작년하고 조금 일정이 좀 달라져가지고, 보통 행정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렬별 필수 과목인 정치학하고 재정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스케줄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토요일 하루 쉬고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 날 개강하면 좋은데 그 다음 스케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토요일 날 개강하게 돼서 조금 좀 색다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16번 16회 동안 정치학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저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교재를 잠깐 좀 들여다볼 건데요. 일단 저는 신희섭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국제정치로 박사 과정을 끝내고 지난 학기에 원래 논문을 이제 써서 통과하려고 했죠. 의도는 그랬거든요. 근데 하버드에서 초청하는 연구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신청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논문 안 쓴 걸 자격으로 해서 교수님하고 이야기해서 논문 심사 일주일 남겨놓고 일단 논문을 스톱한 상태에서 초청 연구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데 최종까지 다 갔다가 맨 마지막에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버드 초청 연구원 이거를 해보면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11분이 그러니까 저 말고 박사급 4명하고 그 다음에 5년차 이상 교수님들 7분하고 해서 11명이 이제 면접을 봤거든요. 롯데호텔에서. 근데 그쪽 하버드에서 이제 오신 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11분 중에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 딱 저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국어학, 그 다음에 고고학 이런 쪽에 인문과학을 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원래 하버드 쪽에서 요구하는 게 인문학 쪽을 좀 더 요구해서 제 논문 주제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트라이를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 배운 건 맨 마지막에 잘 안 됐는데 왜 안 됐을까?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두 명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됐을까를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배운 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도 콜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꽤 많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마지막에 이제 돈을 쓰고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아주 상세한 것들을 좀 많이 요구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준비를 그렇게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디테일, 세밀한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좀 제가 약해서 안 됐다는 거를 하나 배웠거든요. 아마 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 된 게 되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데 제가 하나 배운 건데 여러분들도 간접 경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시험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을 텐데 이 과목들이 대체로는 다 공부를 좀 다들 잘 하잖아요. 공부로는 그래도 한다는 분들이라 대체로 어느 정도 다 잘 하거든요. 근데 지원자 대비했을 때 한 50대 1 정도 되니까 그 5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조금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잘 다뤄둬야 그 5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면서 정책이 뭘 하는 과목인지 배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내년 요맘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있을 때가 될 텐데 그 시험을 2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세밀한 거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이제 초보적 단계니까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좀 윤곽을 잘 그린다 해서 출발하셔서 내년쯤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한 칼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합격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다시 제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저는 논문을 뭘로 지금 쓰고 있냐면 이런 주제를 하고 있거든요. 프리벤티브 워 위커 스테이트에 의한 예방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프리벤티브 워는 지금 정착 처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개념이 좀 모호하실 텐데 프리벤티브 워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거라는 의사가 지금 없는데 내가 지금 두려워서 상대방을 먼저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은데 그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굉장히 큰 그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 미사일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쏘는 건 아니지만 두려운 나머지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버리는 거를 프리벤티브 워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 프리벤티브 워는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연구가 조금 많이 돼 있는 분야인데 대체로는 뭘 많이 하냐면 강대국이 약속을 왜 먼저 때릴까 뭐 이런 주제를 다루거든요. 근데 저는 관심이 거기 있지 않고 강대국이 약속을 왜 먼저 때리냐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도대체 약자가 질 게 뻔한데 왜 강자한테 먼저 전쟁을 걸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사례 연구는 뭘 하고 있냐면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급습했는데 그 사례를 연구해서 왜 약자가 질 걸 뻔히 알면서 강자에게 먼저 전쟁을 걸까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뭐 이 주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관련 있는 주제가 아닌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제가 이 주제를 논문으로 지금 쓰고 있고 뭐 좀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썩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지만 하나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올 가을에 이제 다시 손을 봐가지고 수정을 해서 올 가을에는 이제 막 통과를 하겠죠.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왜 잡았냐면 저의 관심은 학자로서 관심은 한 15년에서 20년 뒤에 틀림없이 한국이 중국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그리고 아나무인이고 그런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2000년을 지배받아 왔는데 단지 한 150년 정도 좀 중국이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런 지배로부터 좀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184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왔는데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면 다시 중국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될지 모르겠고 아시아에서는 확실히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프리벤티브 워를 하자는 건 아니고 프리벤티브 워 말고 다른 어떤 외교적 조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저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항이라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국제정치의 안보 분야의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프리벤티브 워 바이 위커 스테이트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국제정치학에서 지금 뭐 저의 그 조그만 입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처음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재수없겠지만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전 세계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프리벤티브 워를 하는 사람은 있고 위커 스테이트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개를 엮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거든요. 그 어떤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시던데 최고라고 이거 진짜 잘하시면 아마 깃대를 꽂으시면서 아마 국제정치학계에 아주 한 자리를 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던진 멘트가 뭐냐면 근데 사람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국제정치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정치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저희 대학원에서는 사상하고 비교정치도 다 일정하게 코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건데 저는 국제정치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논문 쓰는 분들 뭐 같이 동료들 아니면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이런데 그분들한테 최소한 논문을 쓸 수 있는 정도는 지도해 드릴 수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 정치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필요한 만큼까지는 제가 충분히 지도해 드릴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학문적으로만 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학이라는 게 학문적인 토대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일단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 건 제가 그동안 한 6,000매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를 봤는데 그 답안지를 보면서 제가 잠정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을 상당히 많이 굳힌 게 있거든요. 왜 답안을 잘 못 쓸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못 쓰게 될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거를 좀 잘 원래 이렇지는 않은데 제가 첫날 원래 좀 사람 만나는 걸 좀 잘 못해서 한 30분은 조금 잘 못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15분만 좀 잘 참으시면 괜찮아지실 것 같은데 어쨌든 한 6,000매 정도 답안지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본인은 되게 애써서 쓰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데서 실수를 하거든요.